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의 항고 여부와 선고를 남겨둔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대통령 측의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보통 즉시 항고까지 7일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고민된 겁니까? 사실 그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하나는 일단 형사소송법에 이제 즉시 항고를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집행이 정지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어떤 법원 판단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서 다 위헌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남은 게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딱 하나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검찰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도 또다시 위헌 논란이 생길 텐데 이런 부담을 안고 또 즉시 항고할 것인지 이런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계속 하게 되면 이미 위헌이 유사한 사례에서 난 사안에서 즉시 항고하게 되면 이거 지금 불법 구금 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또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통상적으로는 아마 어저께 바로 즉시 항고할 수도 있었는데 네. 이런 위헌 부담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보통 항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결론을 7일 정도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7일 이내니까 즉시 항고 기간이 뭐 그를 이전에 하면 되고요. 근데 보통 항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 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잘 쓰이진 않습니다. 그 즉시 항고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법 구금 논란이 있거든요.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반복해서 위헌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이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만약 하게 된다면 향후에 그러면은 지금 검찰은 현재 대통령을 그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구금한 것 아니냐, 구속한 것 아니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7일을 더 있다가만 안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죠, 검찰은. 사실은 뭐 언론에는 이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했는데 이미 90년대에도 이제 보석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역시 위헌 선고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어떤 개인의 인신에 대해서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대헌법 원칙입니다. 이건 영장주의 원칙이죠. 근데 이것을 법원이 보석 결정 또는 구속 집행 정지 결정 이것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서 멈추게 된다면 그럼 법원 판단이 영장주의 대원칙을 법원에 그 귀속한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취지라고 위헌 선언한 거거든요. 약간 위에서 붙잡고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가 석방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석방 못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헌법 위반이다. 이래서 위헌 선고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구속 취소도 보면 법원에서 어떠한 사유로 구속을 취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석방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검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항고를 한다. 그러면 석방 못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개인의 어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연히 사법권 독립이 인정된 판사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우리의 헌법의 대원칙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형사소송법에는 이 대원칙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건 헌법재판소가 계속 위헌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도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서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법원에서 과연 구속 청구를 이용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속 기간을 좀 산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날짜로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 분 이런 부분을 좀 봤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어저께 그 법원 결정 보고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 구속 취소 그 신청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과거의 그냥 실무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구속 취소를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결정문을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랬고 한편으로는 법원 판단이 굉장히 세심했다. 그러니까 어떠면은 피의자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가 적법 절차에 굉장히 치중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구속전 피의자 신문 또는 영장 실질 심사라고 보통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그 관련 서류들이 법원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됐죠. 판단을 해서 구속 결정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면 다시 검찰로 넘어가죠. 돌려 반환되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검사가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구속 기간을 그 산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빼주는군요. 빼주는 거죠. 네네. 원래 원칙대로는 10일 이내에 구속 기간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빼주니까 10일보다는 좀 넘게 돼 있죠,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3월이니까 3월 1일 날 만약에 그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수사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3월 1일 만약에 오후 2시에 기록이 넘어갔고 3월 2일 오후 1시에 결정이 나서 수사 기록이 반환되면 정확히는 23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서 하루가 안 되죠. 그렇죠. 23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간주했냐면 이틀로 쳤습니다. 날 3월 1일, 3월 2일, 2일로 2일 동안 그럼 빠지네요.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일이 아니고 12일까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네. 이번 그 법원의 결정은 그렇게 되면은 부당하게 피의자가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정교하게 23시간 하루도 안 되는 기간으로만 빼야 되는 거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굉장히 질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하필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은 하간 법원 결정은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법원 판단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경에 이미 구속 기간은 끝났다. 그런데 오후 6시 50분에 이르러서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은 이미 유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해라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언제 넘어온지 이런 게 또 시간이 명확하게 또 남아 있는 것도 좀 의미가 있었겠네요. 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네. 몇 시 몇 분까지 정교하게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3월 1일, 3월 8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몇 시 몇 분까지 반환되었는지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는데도 무리 없다는 것도 어저께 이제 법원의 결정 취지 중 하나였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 구치소의 지금 이 시각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이미 많은 지지자들이 앞에 모여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약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지자들은 여기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관저에도 나와 있는 상태고 또 광화문 일대, 여의도 일대도 지지자들 또 반대 시위자들도 함께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취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지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속 기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장이 좀 대립했죠. 몇 시간 차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이 원칙이 작용한 거냐라는 좀 질문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피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변론을 합니다. 일단은 그것이 이제 가벼운 범죄냐 중대한 범죄냐는 논외로 하고요. 네. 그 일단 형사법상 대원칙은 적법 절차랑 영장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결정문 보고 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것이 맞겠구나. 왜냐하면은 만일 제가 구속되어 있으면은 구속된 시간이 하루도 안 되는데 왜 계산을 이틀로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법원 판단은 저는 뭐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지금 검찰이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 끝에 이 즉시항고를 반대한다. 특수본에 석방 지휘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검찰 특수본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검 지시를 두고 논의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수본의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즉 석방 지휘에 대한 수용을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구치소에서의 나오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는 즉시항고를 반대하고 특수본에서는 좀 석방 지휘 지시를 직접 내렸는데 특수본 자체에서는 또 검토하겠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그 검찰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당의 수사팀에서 이번 특수본이죠. 수사팀에서 사실은 사건을 제일 잘하는 건 특수본입니다. 사실은 대검이 아니고 본인들이 수사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과거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현장 수사팀에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 대검이라든가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검찰총장이라든가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석방을 지시하는 것은 약간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든 간에 특수본도 이번 법원의 결정 그리고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반복된 위원 결정의 취지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번에 뭐 탄핵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여론이 좀 갈라져 있긴 한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변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피의자 상황이거든요. 피의자 상황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최대한 그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또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 지휘를 해서 그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석방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번 법원 판단을 검찰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향후에 이제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어떠한 결론이 나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 결정을 지금 그 검찰 내지는 검찰 내부의 특수본이 존중하지 않고 반발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예, 지금 화면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지자 모습인데 그 앞에 혹시 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세워놨습니다. 그 도로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제 뭐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과 특수본이 지금 즉시 항고를 두고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대검은 즉시 항고에 반대해서 석방을 지휘해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특수본에서는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조금은 길어지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 결론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뭐 크게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앞서 저희가 잠깐 말했던 것이 이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한테 유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란죄 너무 큰 범죄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맞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란죄든 뭐 아니면 뭐 살인죄든 뭐 어떠한 범죄든 간에 어떤 범죄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어떤 이런 법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원칙은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법령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 선진 국가에서는 그 근대 사회에서 다 적용되는 대원칙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새로운 법리들이 그 판례가 나오고 선례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권 수준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특수본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검토할 것이 아니고 석방 지휘하고요. 만약에 진짜 그 특수본이 끝끝내 자신 있다면 그건 오늘 당장 즉시 항고하던죠. 이게 지지 끄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떤 구치소에 인신이 구속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이 그만큼 침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구속 기간이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는 양형이든 모든 것은 헌법이라든가 형사법의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누가 저질렀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법이 규정된 양형에 따라서 정상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 사람의 구속 기간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네. 현직 대통령도 피의자니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법원의 어떤 구속 취소 결정은 뭐 검찰 특수본이 지금 존중하고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어떤 본안 재판에 좀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뭐 지금 계속해서 현장의 이 시각 현장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오른쪽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지난번 탄핵 심판 때 변론 기일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검과 특수본이 이견 즉시 항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검 쪽에서는 즉시 항고하지 말고 석방을 지휘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태고 특수본 즉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서 이 두 쪽이 서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 이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약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끝나게 되면 법무부에서 바로 이제 이 구치소로 연락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방 지휘를 하면은 네. 그 법무부에서 이제 교정 당국에 이제 어쩌면 석방 지휘에 대해서 그대로 또 지시하는 상황이 연결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속히 이른 시일 내에 석방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예. 뭐 화면은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만약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제 나왔던 구속 청구 인용 사유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을 산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절차의 명확성, 수사의 적법성의 의문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제 되게 우회적으로 결정문이 나오게 했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공수처에 대한 쟁점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예,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직권남용죄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럼 공수처가 과연 이번에 직권남용죄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되고요. 네. 또 구속 기간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논의를 해서 10일 이런 논의도 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나눠가죠. 예, 그렇죠? 사실 그런 것이 형사소송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법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이 굉장히 입법 미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에 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어떤 입법 상황에서 과연 계속 피의자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유법 수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내지는 뭐 어떻게 이제 뭐 법원 결정에도 나왔지만 뭐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법적 불안정한 지위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뭐 나중에 이제 유죄가 나올지 뭐 공소기각이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영장 쇼핑 얘기가 있었잖아요. 즉 중앙지법에 하느냐 서부지법에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앙지법에 냈던 적도 있더라.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검찰이 공수처 상대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걸 또 공수처는 일부 또 숨겼죠, 사실은. 네. 근데 궁극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거는 또 서부지방법원이었고요. 그 발부한 법원도 사실은 뭐 헌법상 뭐 독립된 권한이 있는 판사들이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 헌법 위반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수사가 들어간 거고. 지금은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공수처는 이제 항고 여부를 지켜본다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공수처의 궤변이다 이렇게 단어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공수처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닌 게요. 네.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그냥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공소 유지를 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권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권 이첩을 요청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수처가 이제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일반 행정기관이었으면 그 행정기관의 수장이 사실은 이번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공수처는 뭐 말은 지켜보겠다라고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즉시 항고 권한도 검찰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공수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이런 수사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모른 증거물도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갖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은 현재 이 사안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 관련된 법원의 내용이고 문제는 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또 따로 가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연관성은 분명히 없지만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파면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뭐 저질렀느냐 범했느냐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죠. 다만 근데 저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만약에 석방 지휘를 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이 국민의 여론이 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들이 이런 어떤 여론의 어떤 향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전혀 없을 거다. 또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아니면 또 일부라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겁니다. 보통 이제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만약 현 상황대로 미리 이 부분이 구속 취소가 됐더라면 나와서 충분하게 변론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나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말이 됩니까? 아마 의견서 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의견서 지금 준비 중이고 아마 다음 주 초에 반환 낼 것 같은데 앵커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 만약에 지금 오늘 석방이 되게 된다면 결국 검찰이 지금 불법으로 지금 구금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을 지켜봤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치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그 법리 검토를 하고 변론 과정을 준비한 상황에서 그 헌법재판 출석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변호인들과도 그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냥 변론을 하고 다시 구치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구속기관이 그 도가한 상태에서 구속한 그래서 수사기관의 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금 변론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어떤 공수처 내지는 검찰의 어떤 불법 구금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견은 아마 윤 대통령 제 추측입니다만 변호인들이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원래 예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얘기가 됐는데 좀 길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기 안에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안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엔 굉장히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왔는데 벌써 지금 이번 주만 되더라도 거의 20여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래도 한 14일 이전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질까 예상을 했는데 이번 그 검찰의 법원의 어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일부라도 좀 뭐 한번 검토를 더 하게 된다면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좀 선고될 가능성, 결정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대검과 특수본이 즉시 한 걸 두고 이견을 갖고 있다. 최종 결론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